안녕하십니까. 안녕이지 안녕일걸 핫쌤국어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방법 중에서 독서 지문에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볼 시험지는요 2020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잠깐 보시면요, 첫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주의는, 자, 화제는 뭡니까? 미래주의죠.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위 예술 운동이다.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인물의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 경우는 열거, 나열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먼저 서술어 전위 예술 운동이라는 거죠. 무엇이 바로 미래주의, 화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이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 단어입니다. 속도와 운동, 미래주의의 특징이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첫 단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주의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인물들, 그 다음에 미래주의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대비가 되겠죠. 지금요, 전통 회화입니다. 미래주의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 또 나왔네요. 지금요, 속도와 운동이란 말 또 나왔습니다. 그죠? 미적 가치를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미래주의의 의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미래주의화는 이후, 자,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또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게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미래주의는 뭡니까? 첫 단락 얘기가 전위 예술 운동이다. 그 앞에는 인물의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참여한 인물들이죠. 예술가들. 자, 산업화에 대한 열망, 민족적 자존감 고양시키는 목적, 그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한 게 바로 미래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단락은 또 대비, 기존 전통 회화와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통 회화는 비례, 조화, 통일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미래주의는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 자, 속도와 운동이란 말 또 나왔죠. 지금. 그럼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의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미의식을 추구해서 의의를 찾는다. 미래주의 이후에는 키네틱 아트에 또 영감을 제공했다. 자, 그렇다면요, 자, 문제 가볼게요. 그러면요, 먼저 여기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뭔지 몰라요. 지금. 자, 밑줄을 물어봤으면 보통 학생들은 밑줄을 가서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밑줄에 앞뒤에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근데 보통은 앞뒤에 거의 80, 90%가 근거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 내용 가지고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문 진짜 어려운 지문이에요. 기억이 뭔지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겠고, 그러면 좀 아까 화제는 미래주의고, 자, 특징이 뭐라고요? 속도와 운동. 그럼 속도와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이었거든. 지금요. 근데 기억은 움직이는 얘기 나왔어요.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또 움직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진의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켜 비례와 조화에서 오는 조형물의 예술. 이건 아니죠. 만약 아닌 거 물어봤으면 3번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례와 조화는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전통 회화의 기법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 그러니까 3번은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산업사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게 아니지, 역동적인 게 움직임이죠. 산업화의 특성이죠. 벗어난 이 단어가 틀린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움직임, 여기다가 미래주의 특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요. 맞죠? 그러면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때 확인해도 됩니다. 자, 기억을 가서 볼까요? 한번요. 자, 여기도 답이 나오는데, 입체적 인물의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넥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감을 줬답니다. 뭐야? 입체적 조형물. 이 단어죠, 지금요? 그러면 입체적 조형물 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2번에 3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입체적인 거죠? 뭘 찍어야 됩니까, 지금요? 2번을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결국 속도와 운동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니까 1번과 2번 두 개가 남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2번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감상하는데 이때 보기에 그림이나 또 그래프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진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글씨입니다. 자, 이 글씨는 뭡니까? 미래주의 회화 대표적인 작품이래죠. 결국 이 말도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주의 특징, 속도와 운동 그걸 가지고 기준 잡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움직이는 강아지의 목이 속도감 있게 그린 것에서 맞죠?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아닌 거 찾는 문제죠, 지금요? 그러니까 1번은 지울 수가 있죠. 자, 2번 선을 교차시켜 쇠사슬의 잔상을 구체적 재현한 것에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다면 사실적인 형태는 뭡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전통 회화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2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면 냅둬도 돼요. 자, 다시 봅시다. 3번 강아지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 이거는 기준이 상호 침투 효과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죠. 이런 거는 이따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전통 회화의 기법인지 아니면 미래주의 기법인지. 그러면 2번 3번 내버려 두고요. 4번 강아지 발을 중첩시키 표현한 것은 이미지 겹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 또 나왔네,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울 수가 있겠죠. 사람의 다리를 두 개가 아닌 여러 개를 그린 것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걷느니 역동적인 모습.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미래주의 특징이죠. 속도와 운동. 그러면 정답은 2번 3번이니까 아닌 게요. 다시 확인하면 돼. 상호 침투 효과가 미래주의 기법이면 2번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전통 회화 기법이면 3번을 또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가서 확인해 보면요. 상호 침투는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바로 옆에 여기요.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역선을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보다 왜곡된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주의 화가들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럼 뭡니까? 상호 침투 효과라는 요거는 미래주의 기법이죠. 또 하나 사실적인 형태보다 했습니다. 이건 뭐 전통회화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또 2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뜻풀이 묻는 문제인데 지금 자, A는 뭡니까? 아까 고양시킨다.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B는 뭡니까? 추이는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다. 이런 거는요. 어휘풀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그럼 움직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게 추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C를 잠깐 볼까요? 자, C를 보게 되면은 C는 지향하는 겁니다. 역동성을 지향하는데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역동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목표라는 뜻이 쏠려 향하는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한번요. D는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실과 어긋나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그릇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가 맞는 거고요. 이때 주목한다는 거는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갖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씁니까?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는 건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또 5번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지문 바로 밑에 있는 이 문제가 맨 마지막에 푸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지금. 자, 1번은 첫 단락에 나옵니다. 미래주의에 참여한 예술가들 바로 지워지고요. 등장하게 된 배경, 첫 단락에 나오죠. 바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미래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미의식 마지막에 나와 있죠. 뭐라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적 가치에 주목할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 이 말 나와 있죠, 지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33번 품에서 상호 침투 효과라는 기법을 살펴봤어요. 미래주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기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4번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온 과정은 나와 있질 않죠. 자, 지금 네 문제를 가지고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만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화제와 요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죠. 움직임, 속도, 요걸 가지고 뭡니까? 답을 찾아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내용이 쉬우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자 노력을 하시면서 화제와 요지,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답을
답에 접근하게 되면요, 좀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